2015년 4월 2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인성학당 SESTV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정부로 말하면 정부 수립식이에요. 어떤 가게로 말하면 개업식이에요. 학교나 일반 직장이나 회사나 이 개업식은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그 개업식을 별도로 떡을 하거나 그렇게 막걸리를 나눠 마시나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의미가 있으려나 없으려냐 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봐야 합니다. 이러다가 잔치 풍성하게 하고 농악 때 악단 불러다가 거창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그냥 금방 시드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시작은 미약해도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이 미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오픈을 하고 벅적지근하게 잔치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나중은 대단한 의미가 번창이 화려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금 내일을 알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유가요. 그걸 알면은요 행복을 몰라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일 어떨 거라는 걸 알면 미리 울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내일 어떨 거라는 거, 좋을 거라는 걸 알면 미리 안심을 해가지고 행복도 안 돼요. 그게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게 하늘의 이치예요.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디에 무엇이 어떤 작품이 있다고 하면 그걸 설명하려면 길어요. 유튜브를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한국 사이트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은요 세계 시장에 나가서 영어 세계에 갈 것 같으면 영어 세상에서 내가 영어 유튜브에 가입을 해서 영어로 이거를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싸이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조회수 1억이냐 1000만 명이냐 10만 명이냐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인구 고작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도랑물도 아니에요. 시냇물 같은 거예요. 유튜브는 태평양만 합니다. 그 유튜브에 가서 세계 최대 언어들로 거기에 가입을 해서 한글로 가입하는 게 말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영문으로 가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또 아랍어, 인도어 이렇게 대략 한 7, 8개 언어로다가 유튜브에 세종인성학당하고 어린이 박미소 한연교 숨소리 이렇게 올리면은 그러면 조회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유튜브 여기에 올려서는 네이버나 다음이 검색을 안 해주는 이상은요 우리나라 5천만이라면 대상이 50만 100만 하여튼 10분의 1이 안 될 거예요. 500만도 안 될 거예요. 유튜브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더 와서 찾아서 우리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걸 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태평양을 곧부로 푼다 그래요. 그거 되겠습니까? 한강도 컵으로 퍼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영상이 세계 인터넷 시장에 나가가지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대박나 우리가 말이 좋아 싸이에 18억 세계 어쩌고 하죠. 그게요. 그게 원리가 맞아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내 홈페이지를 들어오겠죠.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를 딱 하였습니다. 즐겨찾기. 이거를 즐겨찾기를 안 하면은, 즐겨찾기 안 하려면 뭐하러 만들어. 근데 우리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즐겨찾기를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한심한 생각이 든다니까. 이런 어린이들은 그렇다고 쳐. 이 부모들이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그럼 내가 왜 이걸 하는데? 내가 좋아서 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지만, 그렇지만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어마어마한 세계화 시대의 그 비전을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할아버지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해요. 뭐 그런다고 걔들이 100%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의 그 주제가 뭘까 할 때면 잘 되는 게 독이다요. 잘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작이 초라하고 시시한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의리뻑적한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잘 나가기보다 나중에 잘 나가야 돼요. 나중에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광로 작가입니다. 이야기 할아버지예요. 그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 못하죠?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재벌들 그 재산이 월급이 연봉이 공개됐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2중, 3중, 5중으로 철통같이 그 비밀방까지 만들고 그거 불안한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특히 아이들과 이 소통이 되는 사람은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참 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러니 그렇게 내가 예뻐하니까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좋아해. 내가 알아요.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이것은 대단한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자식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자식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은 깡통이에요. 자식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글쎄요. 행복이라는 게 빌딩, 건강, 뭐 맛있는 음식 먹는 돈, 여행 다니는 거, 그런 거에 행복에 가치를 두는 사람 있죠. 행복이에요. 맞아, 행복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시시한 거라는 것은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 가장 가치 있고 정말 시시한 것과 먼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 누구와 소통? 자녀와 소통이에요. 아들, 딸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지금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소통되는 사람 드물어요. 제 경우는 뭐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소통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영상에 대해서 미소, 현교소, 우리 은경이, 희원이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뒤다보고 말해주는 아들이 있습니다. 걔 어떻다, 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어떻다, 영상이 어떻다, 화면이 어떻다, 그때 그렇게 대답해서 웃기더라. 아, 뭐 또 똑똑하다, 영상이 이렇게 잘 찍힌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 중에는 우리 아들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은 있겠지, 문제는 대화가 소통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하고. 아들이 인정하는 사람, 인생
말년을 볼 것 같으면요,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위아래에서 인정을 봐요. 위아래는 누굽니까? 위로는 조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는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아래로는 자식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그게 진짜 잘 사는 인생이다 그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저께 한번 우리 학당에 오게 될 건데 다음 주쯤 만나기로 했어요. 춘천 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어릴 때 나하고 발가둥이 친구가 있습니다. 나하고 1, 2등을 매 연마다 싸웠어요. 그때는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산하 제한이 안 될 때라 한 집에 뭐 10명씩 낳던 세월이에요. 그럴 때예요. 그런 세월에 학교 가면 한 반이 60명씩 됐어요. 그렇게 해서 2반씩 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 6.25 사변 날 때 3살입니다. 내가 만 2살. 만 2살이 안 됐어요. 우리 세대 애들은요, 그때 전쟁 때문에 제일 만만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한 반이었었어요. 다른 반은 60명이 2반씩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6년 내내 1, 2등을 다투던 친구가 김일성이 안방에까지 2번을 들어간 친구예요. 세계가 아는 친구입니다. 미국 시민권이고 미국 여자랑 백인이랑 결혼해서 사는데 우리 학당에 한번 올 거예요. 그 이야기 할아버지 빨가둥이 친구지. 그 친구가 내 사이트를 훑어봤어요. 훑어보고서, 야, 광로야, 나 너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친구는 연세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사학과구나, 사학과. 연대 사학과를 나왔구나. 하여튼 우리 학당에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사람 평생 강연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평생 북경대학 교수도 했고 친구예요.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존경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습니다. 누구 다 꼽을 수도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내가 볼이 안 들어가, 볼테기가 이게 발짝 들어갈 수가 있거든, 이것이. 근데 볼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내가 잘 먹나? 나 별로 잘 먹는 사람은 못 돼요. 주름이 없어요, 주름이. 내가 주름이 없습니다. 근데 내 또래 보면 여기가 쏙 들어갔어요. 여기가 쏙 들어가고 주름이 조글조글해. 이마에도 막 쪼글쪼글해요. 피부가 만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아주 극히 드물어요. 이건 뭔 자랑이냐. 마음이 편해야 화색이 난다. 얼굴색은 검은색, 바렌색, 창백한 색. 저는 이 화색, 활력이 있는 색을 가지고, 가만히 보세요, 저를. 왜 그럴까요? 여기서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그놈들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딸이. 그러니까 내가 위아래 소통해서 저 끝에 손자 손녀들하고 소통하는 참 드문 사람이에요. 예, 이것이 인생을 빨리 잘 되느냐 늦게 잘 되느냐의 증거 같아요. 늦게 잘 돼야 된다. 늦게 책도 내고 내가 이 영상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내가 오늘 사실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못 나갈 거거든. 지금부터 내가 엄청 힘듭니다. 하여튼 밤마다 알아요. 근데 아침에도 또 괜찮아. 그거 참 희한한 일이야. 그 밤마다 왜 앓을까? 이 생물학적으로 하루를 열심히 산 사람은 밤이 힘들어 피곤해요. 그래서 잠을 푹 자야 돼요. 잠을 막 잠자는 게 힘들 정도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알까요? 운동회나 소풍 갔다가 굉장히 무리해가지고 밤에 와서 잠을 자려면 힘이 들죠.
막 짜증이 나죠.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들었느냐? 이 홈페이지를 개통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를 개통을 하니까 이게 이삿짐이 많아요. 이삿짐이 얼마나 될까요? 상상도 못하게 많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개통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또 이것도 이런 것도 즐겨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즐겨찾기 하는 것도 덜 몰라. 이거 다 가르쳐 드려야 돼. 한 번 터치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 돌고 뭐 이런 게 말고 딱 한 방에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잘 모르지. 나는 주무르다가 된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걸 알죠. 별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뭐든지 별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을 근데 진짜 별거가 있거든요. 태평양을 일반 말하면 곱부인데 곱부로 태평양 푸기 작업 이런 사이트가 있어야 김용호 교수님이나 민 교수님이나 조 교수님이나 아는 분들이 와서 영상 와서 아이들한테 강연을 한 번씩 해준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사이트가 있어야 들어오시라고 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이트가 있으면 아까 말하던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이 됩니다. 검색. 와 요거트 토핑. 검색이 블루베리도 있어. 유튜브에 있을 때는 토마토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 아무리 세종학상을 쳐도 안 나와요. 유튜브에 가지 않으면. 친구 있어. 유튜브에 안 가면 그게 안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네이버가 그 유튜브에 뭐 장사해 줄 일 있어? 그리고 또 태평양인데 네이버는 한강 아니에요? 한강? 동해바다 뭐 그 정도. 동해바다도 안 돼요. 왜는가 하면 70억에 5천만이니까 5억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태평양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걸 퍼담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은 세종인성학다지만 김영호 교수를 쳐도 김영호 동영상이 밑에 뜰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이제 한참 걸려요. 한 달씩 그런 건 걸려요. 지들이 하다 보니까 자동 시스템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는 날이 와요. 영상이라 그건 또 2달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볼 것 같으면요. 내가 그 어린이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해야 돼요. 그냥 잘 되는 건 없거든요. 뭐라고 써 있는가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이야기 할아버지 천광로 작가가 세종인성학당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건 영상 사이트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오셔서 특강도 해주세요. 초청합니다. 문자 메시지죠. 문자 메시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또 이거 말고도 내가 이 홈페이지를 안 둘러보면 몰라요. 둘러봐야 알아요. 둘러보면은 이 참여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여마당에 가면 공지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여마당 공지사항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지사항에 올 것 같으면은 검색이 얼마나 되냐. 이거 안경을 바꿨어야 돼요. 키우면 되는데
방문자 궁금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방문자 궁금하세요? 안 하세요? 자, 키웁시다. 일단 좀 키우고서 보자고요. 안경이 요즘 3개가 나타났어요. 방문자 궁금하세요? 확대를 안 했네. 여기 오면 방문자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현규 사진이 있죠. 왜 현규 사진이 있을까? 맨 밑에 새파랗게 보이는 거 꺼져버렸네. 페이스북으로 탁 넘어. 페이스북으로 됐네. 여기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뭐라고 써놓으라고 써놨는데 뭐 지금 다 읽어주진 않지요? 커지네.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있었고, 또 위에 올라가면 몇 명이라는 게 보이죠? 몇 월 며칠 몇 명. 나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영상에는 잘 보일 거예요. 자, 2가지를 봤어요. 2가지를 봤고, 이건 어디 들어가면 있는 건가 하면, 이건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있어요. 공지사항은 어디 있는가 하면 맨 오른쪽 참여마당에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맨 왼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학당 소개가 있습니다. 이 속에 영상만 많이 들은 게 아니라 글도 많이 들어있어요. 참여마당에 공지사항에 갈 것 같으면 방금 봤던 현규 사진 봤죠? 거기에 몇 명 하는 거 봤죠? 홈페이지를 열고 나니까 처음에 6명이 들어와요. 몇 월 며칠 거 써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는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면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나와요.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그게 IP 추적하면 다 어디 사는 누구라는까지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그리고 웬만한 데가 들어오면은 그 간판이 뜹니다. 들어왔던 데가. 만일에 공룡 네이버가 들어왔던 네이버 딱 떠요. 다음이 딱 떠요. 그런 거 이제 검색해 하느라고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그 미국계 회사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 회사가 있는데 그 주소가 지금 아주 못 찾았어요. 연속으로 들어오는 회사가 있어요. 그 소리 엄마네 회사에서 들어오나 뭐 그 생각을 해보는 중이기도 한데, 하여튼 어디서 들어온다. 그 어떻게 들어올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자 메시지 내 경우는 이것은 하루 한 번에 24명이 가능합니다. 나한테 여기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한 1000명 돼요. 1000명은 좀 안 될 거예요. 하여튼 500명은 넘어요. 이거를 하루에 24명씩 뽑아서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까 그 친구도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존경스럽다고 했다는 친구도.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문자도 오고 다 연락이 옵니다. 아이고 나는 한번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나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뭐 문자도 오고.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이제 사흘째 이제 70명 정도를 문자를 하루에 24명씩 3번 보냈어요. 야, 그래도 사람들이 안 들어와. 하여튼 늘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제 들어온 사람 숫자가 39명인가 40몇 명인가 그래요. 늘죠? 그 들어온 사람들이 또 오기도 하고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그리고 현규 사진은 왜 나오냐? 현규가 회원 가입 1호입니다. 1호. 관리자 세종인성학당 제가 관리자 아니에요.
다음에 한현규가 들어와 있어요. 뭐 현규 아버지가 가입을 했나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현규가 했는가 보라고 1호다. 그리고 밑에 아까 그 지정했던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문자를 날리라고 내가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 문자를 날리라고. 자, 내려놓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안 나갑니다. 지금 하루 1000명은 와야 돼요. 내가 여기 그래도 썼는데 내가 하루에 2만 명 15,000명씩 한 1년을 오다가 어느 날 소나기가 쏟아지듯 4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 서버가 2번 다운된 날도 있었어요. 10,000명, 4만 명, 3만 명 들어오는 거 이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하다 보면 들어와요. 이게 자꾸 물결치도 올라가서 나중에는 10,000명 단위에 올라갑니다. 10,000명, 조회수 10,000명, 방문자 수 그렇게 와요. 우리나라에요. 학교 교사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인가 모르겠네요. 100만 명 돼요.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교사가 1학년, 6학년이 있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좀 한번 봐야 되겠다고 봤는데 특히 엄마의 영어 회화가 그렇게 그 느낌이 좋대요. 야, 이거 엄마들이 그렇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학당에서 그런 걸 하니까. 지금 반응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홈페이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관리자예요. 지금 나이 70이 된 내가 관리자라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가 이거 한동안 생각이 상당히 들어요. 내가 지금 그 돋보기 어제 이거 또 샀어. 이게 뭐라더라? 이게 250인데 뭐 250 분 얘기하는 건 몰라. 도수를 얘기해. 이게 400짜리. 350 샀다가 400으로 바꿨어요. 이 눈은 어두운 사람이 그 잔글씨에 그걸 관리자를 한다? 이거 엄마 아버지들이 해야 돼요. 근데 엄마 아버지들이 다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할 수가 없잖아. 뭐 여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벅차요. 이삿짐을 옮기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옮겼습니다. 앞으로 한 절반을 옮겨야 되는데 하나를 옮기려면 손으로 클릭을 뭐 한 30번 할 거야. 아마 20번 30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350개 되는 거를 지금 한 100개나 그 정도 100개 못 옮겼네요. 하여튼 지금 한 70개 옮겼을 건데 한 70개는 더 옮겨야 그냥 그런 대로 어느 정도라도 이사를 하는데 지금 빈 방이 많아요. 그리고 그 학당 소개방, 참여 마당 방 이런 거. 자, 나보다 나이가 어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거 머리 터지게 안 해요. 직원들이 쫙 있어. 그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그렇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재벌 회장들 이런 거 합니까? 근데 나는 이거 행복한 건지 고달픈 건지 이게 눈이 터지게 해야 돼. 한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경이 막 주제지를 못해. 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타가 나. 그러니까 뭐 대충 하게 돼 자꾸. 몰라서도 못하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게 많아요. 허리가 끊어지니까 한번 앉으면 이렇게 힘이 들고 힘드는데 이거 내가 이거 해서 뭐 지금 출세합니까? 이야기 할아버지 성공합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소통은 상하 좌우 양통 사방통이 돼야 돼요. 36방향 소통이 돼야 돼. 그걸 골자로 제일 짧게 얘기하면은 상하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놈 이쁜 짓 하네. 쓸데없는 짓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손자 손녀 어린이들을 볼 때 무감각한 아이들을 말고 우리 희원이 좀 은경이 미소 이런 아이들이 볼 적에 할아버지
지금은 잘 몰라. 세월이 흘러서 걔들이 한 40, 50, 60 될 것 같으면 할아버지는 세상 떠나고 야 내가 40년 전 50년 전에 할아버지가 이걸 이렇게 그때는 알아요. 지금은 그냥 아유 할아버지 좋다. 할아버지한테 가면 편하다. 위아래 소통. 이게 나로서는 큰 소득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소통. 우리 아들은 이런 걸 해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책 이야기를 하고 세계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기자가 될 적에 말했어요. 연예부 기자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거 미니스커트나 입고 다니는 똥꼬나 따라다니는 그런 기사를 쓰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체육부 기사도 그 연예인들한테 비난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거 또 오해할라. 체육 기자도 하지 말아라. 그 공이 어디 때려가지고 어디 떨어졌다 뭐 공 발로 찼다 공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것을 인생이라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다. 적어도 기자를 하려면 청와대 출입하고 국방부 출입하고 안보를 논하고 교육부 출입을 하고 교육을 논하고 세계를 아우르는 기자가 돼야 된다. 그런 기사를 써라. 기사도 기자도 다 틀린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세계 뉴스만 합니다. 하루에 30개 50개 꼭지씩 쏟아내고 있어요. 그거 참 묘하죠. 이렇게 소통이 누구하고 되느냐. 자, 근데 이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대를 이해해야 돼. 대를 미소로 끝나고 현규, 옹경이 효원이 소리로 끝나는 것은 시작은 그럴듯한데 나중은 깨꼴락이야. 깨꼴락이 되면 안 돼. 깨꼴락. 숨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후배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현규, 미소 졸업식을 해요. 졸업식. 중학생이 되면 이렇게 못 나올 수가 있거든. 자유로 풀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 학당이 길어야 3년, 4년 나오는 것이 만으로 따지면 그것도 안 되죠. 만으로 따지면 2년, 3년. 그렇게 하고서 문 닫아요? 그게 이제 부모들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꾸 와서 그 소리 엄마가 참 잘하는 거거든. 엄마한테 배우는 영어 회화, 이거 생활 영어 회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대박이 나는 세월이 와야 돼요. 이런 것이 인정을 받는 그런 세월이 와야 돼요. 지금 소리가 하고 집에서는 그거 잘 안 되잖아. 단둘이 앉아서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언제나 그게 멍석을 깔아줘야 그게 저 국거리 장단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당을 만들어줘야 돼. 이 마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기생, 4기생, 5기생, 10기생 이 기생들이 연결이 돼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변에 누구네 자식들을 데려와서 뭐 우리가 돈 많은 데가 아니니까 저는 뭐 공짜니까 다만 부모가 같이 와야 된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부모가 같이 와야 된다는 게. 이것도 또 그 다음에 부모들이 내 아이가 졸업하고 나면 여기를 떠나느냐. 아이 떠나겠지.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요. 그러면 여기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어디 다 잘 안 다녀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그러면 와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줄겠지. 왜냐면 아이도 한 달에 2번 올 수도 있고 1번 올 수도 있고 중학교까지는 뭐 올 거예요. 제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매주 오더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왔잖아요. 그래도 한 1년 그렇게 매주 왔잖아요. 연차로는 2년차가 될 때까지. 그런데 이것도 또 본질에서 멀어요. 제일 중요한 본질은 이 홈페이지는 다음 이야기 할아버지, 차세대 이야기 할아버지, 2대, 3대, 10대 그 많은 할아버지들
이야기 할아버지 말고 그러면 젊은 사람은 할아버지를 안 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름을 만들어야 돼. 이야기 삼촌, 이야기 고모 이렇게 이야기 삼촌, 고모, 이모, 이야기 아빠, 이야기 아빠도 좋은 거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은 S 아빠. 왜? 송경이가 S거든. 송경이, 송년이, 송은이 걔들이 다 S거든. US 아빠라 그러던가. 미국 아빠라 그러던가. US 엄마. 소리네 엄마. 소리는 그 아주 한글 이름이라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어린이들은 이 어른들이 스터디 하우스 환경,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방, 멍석, 마당을 깔아줘야 돼. 이 홈페이지는 그 어린이들에게 마당을 깔아주는 작업입니다. 이거 혼자 깔으려니까. 마당은 그냥 그 어마어마 큰데 이쪽에 땡기면 저쪽에 들고 뭐 이불 갖다가 그 운동장에 이불 펴놓고서 그 주름 없이 하라는 거하고 똑같아. 여기 가서 가운데 밟으니까 가운데를 뭐, 축구장에 혼이불을 갖다 깔아놓고 나 혼자 그걸 펼쳐서 반듯하게 할래 봐요. 한참 힘들어. 그거 아마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열흘 가도 반듯하게 못 필걸. 혼자서는 그게 어려워요. 혼자서는. 무거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가벼워도 그게 잔손질이 편하게 펼 수가 없어요. 이 홈페이지는 어린이들 미래의 꿈과 희망과 소망과 장래의 장차의 희망을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할 게 많아요. 해야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도와달랄 사람이 없어. 왜? 다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돈. 야, 이거 돈도 부재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안 번다면은 내가 그걸 공개를 하겠는데 내 기도일기 책에는 공개가 돼 있어요. 하여튼 지난달에 영상 일을 해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왔어? 70만 원이 들어왔어요. 부수입이죠. 그리고 지난달에 고려가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전달에 우리 무선 마이크 할부된 거 현기 아버지한테 22만 원 줘서 끝냈어. 이제 할부가 다 끝났어요, 내가. 그리고 홈페이지 개통하는데 50만 원 주고 10만 원 1년 관리비까지 줬어요. 60만 원 들어갔어요. 그건 내 일기책에 다 써 있는 건데. 자, 붕 뜬 돈이 한 달 사이에 홈페이지는 뭐 다른 돈으로 들어간 거니까 미국 가는데 그 여행 경비 20만 원하고 차액금 40만 원이 남았던 게 있어. 그것도 6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아까 70만 원에 30만 원 이게 한 달 이내에 들어오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10만 원입니다. 이건 뭐 하는 돈을 이렇게 쓰는 거야? 공과금 11만 원 내고 은행 이자 주는 거 12만 원 내고 하여튼 한 20만 원 정도 한 30만 원 정도 쓰고 70만 원이 어디로 갔는가 없어요. 제가 이 옷 하나 산 게 없고 술 먹은 게 없고 반찬 산 것이 있어봤자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없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갔는가 싹 없어졌어요. 그게 그거 어떻게 된 건가 이상하죠? 그건 여기다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공개를 할 일도 아니고 아무튼 돈을 팍보 가리키는 스승은 스승이 아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뭐냐?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이러다가 잘 되면 내 인생에서 우리 회장님이 문화재단 법인이라도 세우면
한 달에 나도 몇백씩 받아봐야지. 학당장이니까. 이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면 나도 좀 받아봐야지 살지. 도로 쓸망정.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평생 이러다 가는 거예요. 2대 3대도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세종인성학당 그 좋다 해서 지원이 나오고 후원이 들어오고 업체들이 후원사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호강하는 세월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창대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창대는 그냥 나중에 깨꼴나게 되는 수도 있어요. 홈페이지가 이제 뭐 1년에 10만 원 내는 걸 못 내는 거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영상 전용 사이트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 줄 알았어요. 한 300, 500 이렇게 들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뜻밖에도 링크만 걸으면 되니까 이게 돈이 생각같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쌌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싸요. 2배, 3배는 싸다고 보여요. 2배면 100만 원, 3배면 150만 원. 그런데 애 만들고 보니까 잔손을 볼 게 많아요. 뼈대는 다 세우고 일단 준공은 떨어졌는데 인테리어 할 게 세심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손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장식하고 디자인하고 뭐 어쩌고. 나는 알죠. 여기 뭐 해야 되고 건축하고 똑같으니까 어디가 어떻고 다 알죠. 부모들은 몰라. 이게 뭐 어떻게 뭐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것을 내가 그 만든 사람에게 학을 못 써요. 내 성격이 그게 또 단점, 장점이겠지.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이 싸면 먹고 나서 좋은 게 아니라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싸게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사나. 돈이 남아야 되는데 다 남아야 그건 뭐냐. 홈페이지 하는 사람도 중학생하고 중학생 애들이 둘이라든가 고등학생이라든가 둘이 있어요. 중고등학생 셋이라든가. 그런데 이거를 한 달 반 만에 한 달 좀 넘어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2-4회가 몇 달려서 직원들 2하고 4명이서 만드는 건데 나는 고마워요. 그래도 그 머리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99점짜리를 만들어냈어요. 장식 사소한 거 손을 못 봐 그렇지. 손 볼 게 앞으로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남한테 불편한 것을 내 이득을 위해서 돈 50만 원 줘놓고 이거 내가 그거를 참 힘들어해요. 잘 못해요. 그걸 하기가 어려워. 그 이제 좀 그래서 부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밥이라도 사 먹이고 그러면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해온 것이냐 할 것 같으면 홈페이지는 태평양을 건너가 보자는 새로운 시도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 가족이 10몇 명이에요. 17명인가 그래. 윤서까지. 윤서하고 희랑이 빼고도 15명이에요. 잘 세보면. 내가 3번에 걸쳐서 문자를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했다면은 벌써 30번 한 거죠. 여러분이 어렵지 않으니까 저장돼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쓰면 된다라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써놨으니까 보고 날려요. 아이고 어떻게 날리느냐. 명찰도 안 달고 다니라는 사람들한테 그걸 내가 말을 하기가 있네. 명찰은 왜 달고 다녀? 이거 명찰 왜 달고 다녀? 자식을 위해 다는 겁니다. 내 손자들 내가 무슨 뭐 이거 달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냥 어줍지만 다는 거예요. 현기 아버지 명찰 다르라면 다뤄. 아예 명찰 기본해버리든가. 그 성질나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내 자식이 좋은 거라면 일체감이거든. 누가 봐도 덜렁덜렁 따라가는 것 같지 않으라고. 객이 아니라 주가 되라는 거야. 주. 그래서 명찰을 다는 겁니다. 참여. 이거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다 보면 누가 무엇을 도와줄지 모릅니다. 천사는 그냥 안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오더라도 노력하고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서 뭐냐를 따져요. 그래서 장관 됐어? 그래서 박사 됐어? 그거는 저급한 거예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저급하지 않고 욕심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안 되더라도 오르면 가는 거예요. 과정의 가치를 두느냐 결과의 가치를 두느냐, 과정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내가 꼭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러려면 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 못하잖아요. 내가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걔가 나중에 결실이 되고 안 되고는 나는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소 현규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든 않든 그러기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나 스승이나 이야기 할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얘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할 것인가, 특히 얘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독이 되는가. 독이 되는 건 뭡니까? 양심 보따리가 나빠지면 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비가 자라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려면 남의 자식을 끌어안아라. 내 자식을 끌어안으면 내 자식이 잘 안 된다. 그건 인성학에서는 기본입니다. 인성학이라는 두루 사는 거, 두루 어울려서. 그러면 내 자식이 잘 돼. 그건 뭐 이건 아주 신앙과 같은 거예요. 내 자식 잘 되려면 남의 자식을 내 자식 같이 해라. 아주 우리 인성학당에서 뭐 계속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의 가치를 두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아야 된다. 그게 이야기 할아버지의 삶이에요. 이러다가 어느 날 이야기 할아버지, 아이고 이번에 때 그렇게 하면 미소 현규 이제 안 옵니다. 처음에 오지. 첫날 그 이튿날 바로 쫓아오지. 그리고 온다는 게 못 온다가 한 일주일 있다 오지. 그러다가 4주일 지나서 오지. 아이고 뭐 바빴어요 그렇게 하고 한 2달 만에 오지. 아이고 가봐야 되는데 하면서 한 6개월에 한 번 오죠. 멀어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노인과 젊은이들과의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나서 나중에 4, 50년 후에 아유 그 할아버지 참 정말 눈물 나. 그때야 눈물 나는 거거든요. 아유 우리 아버지 현규 같으면 매일 업고 댕겼잖아. 업고 우리 아빠. 지금 몰라. 아빠는 업어주는 거니까. 없이 보는 사람이니까. 세월이 50년 흘러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아버지. 근데 업었으면 뭐래. 업은 영상이 없는데. 그 영상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걸 보고서 느끼지. 아버지 얼굴 표정으로. 그 무슨 뭐 잘나고 못나고 따질 게 아니라 과정을 중시했나. 과정.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하나마나 헛된 짓이다. 그럼 헛된 짓이 아니면 뭔데? 돈이 1,000만 원 들어오면 그게 복된 짓이야? 그거 돈이 1,000만 원 들어오면요. 나도 돈이 100억이 들어오면요. 나도 띵까띵까하고 좋은 집에서 별장 줘놓고서요. 예. 나도 애들 귀찮아. 나도 중국 갈 적에 특급 여행 비행기 타고 그 뭔데 그게? 그 속에 양파 속에 뭐가 들었는데 까고 까면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결국은 뭐가 들었느냐? 죄가 들었습니다. 죄. 하나님이 옳지 않았다 해요. 하나님이 옳았다. 그리고 후손들이 옳지 않았다.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배웠고 책도 많이 냈고 돈까지 많았으면서 그 돈 나한테 쏟았느냐? 아유, 학당 열어놓고 툭 하면 외국에 나가가지고 왜? 돈이 있으니까 중국 가서 친구들하고 안 와. 우리들은 안 데리고 가고. 저는요, 애들 안 데리고 가는 여행은 그거는 조심해라. 뭔 조심해야 돼? 가다 가면 사고나 죽어. 그게 아리랑이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내 후손들을, 내 제자들을 두고 나 혼자 가서 뭐 구경하면 뭐 할 거야, 그놈은 그거. 워싱턴을 가면 뭐 하고, 파리를 가면 뭐 하느냐고. 몰라. 나는 이런 것이 아주 사상이 밴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아주 뱄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어봐야 소용없어. 자식이 잘 먹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손자가 잘 먹고 손녀가 잘 먹고 잘 자라야 되고, 제자가 잘 돼야 돼요. 스승놈들은 잘 돼봤자 이제 곧 뒤질 건데 잘 되면 뭐 할 거요? 아무 소용없어. 인생은, 인류사는 스승과 제자의 이어짐 연속이라는 게 스승학의 첫말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길러내고 또 제자가 스승이 되어 제자를 기르고 이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우주선을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 제자를 죽이는 것이 도적질하는, 그건 독재 정권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빚을 3천조 원, 가계부채, 공기업부채, 국가부채 이런 게 다 따지면은 3천조 원이 넘어서 버리는 이런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스승이 제자를 피를 빼먹는 거예요. 피를 빼먹는,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잘 먹으면 뭐 할 거예요? 자식을 잘 먹여야지. 선생이 잘 처먹으면 뭐 할 거야? 선생이 배 두드려 뭐 할 거냐고. 제자가 잘 돼야지. 돈 있으면 애들하고 써. 자식하고. 근데 내 자식하고 쓰면 짐승 새끼라 이거야. 동물이다. 그게 동물성이, 수성이 딴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은요, 동물도 그 해요. 두루. 남의 자식을 챙길 줄 아는. 그것이 우리 인성학당 아닙니까? 그것이. 내 자식이라고 해서, 이거, 어떤 때는 이걸 왜 하나?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는 게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아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인데. 자, 글쓰기, 말하기, 낭송하기, 토크쇼하기, 대담 인터뷰, 영상, 의상. 지금 여기서 뭘 배웁니까? 웅변, 노래도 배울 수 있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배워. 서울도 가서 구경을 해보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서울도 구경 가서 저렇게 해서 지리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잘 되는 아이들, 잘 기르는 아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높이 올리기는 힘들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올리는 건 쉬워요. 여기다 올리는 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런데 이거를 100층 위에다가 안경을 올리려면 100층 위에다, 이걸 100층 위에다. 왜? 스타. 훌륭한 사람. 이걸 올리려면요, 여기다 올리려면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꼴찌, 두은제를 가리키기도 어렵지만 1등, 천재를 가리키기 더 어려운 거예요. 천재가 더 어려우냐, 돈재가 어려우냐, 지진아가 어려우냐, 장애인이 어려우냐, 건강한 아이가 어려우냐,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아이들 데리고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생각한 것이, 아는 것이 득이 되는 아는 것이 있고 독이 되는 아는 것이 있다.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데리고 되는 것이 나중에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왜? 상처를 받는 수가 있어 또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내가 그 아이들 그거 다쳐요 마음을. 편하게 욕심 부리지 말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한 1%가 잘못돼 가지고 그 연애로 빠져 가지고 연애로 이용되는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은 그건 장거리다. 그건 장거리다. 지금 봐서는 모른다. 시작이 창대해도 좋지. 더 창대해져야 되니까. 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거죠. 시작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할 것이다. 그건 어때서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그거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날그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종인성학당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엄청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지만 홈페이지를 잘 둘러보지도 않아요. 이거를 홈페이지를 자주 둘러보고 우리가 소통이 돼야 돼요. 이제는 뭐 소리 아빠가 문자 날리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홈페이지에 거기다가 게시하면 되는데 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자유 게시판도 있고 그리고 또 다 되는 거니까. 오늘 제가 1시간을 생각하고 새벽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세종인성학당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들이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나중에 그냥 종이짝처럼 그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있는 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최선을 관심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이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늘어야 돼요. 그래서 방문자를 딱 공개하는 겁니다. 하루 10,000명와 하루 20,000명와 방문자가 정규 회원이 한 500명, 1,000명이야.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 온다 소리 나와. 이게 뭐가 마땅히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교육부 장관도 온다니까. 교육감도 와가지고 우리 학당에 와서 으쌰으쌰하고 어린이들하고 어울린다니까. 그것은 태평양을 컵으로 보내는 참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의 애정과 사랑, 정성, 관심. 그렇다고 생업을 지치라는 건 아니고 이야기 할아버지는 이게 생업이요. 생업은 사실 다른 건데 생업은 집필하고 뭐 영상 제작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지만 또 논설도 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돼. 하여튼 여러분이 짬을 내서 내가 말한 이런 문자라도 내가 날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날리게 하는 게 그게 또 기술이에요. 내 친구에게 세종인성학당 이야기 들었는데 홈페이지 가보니까 좋던데요.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치면 1인이 보통은 300명을 안다는 게 통설입니다. 청첩장을 내보면 그래 300명. 나도 여기 지금 저장되는 게 300명, 500명 돼요. 그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명이면은 3,000명에 3,000명. 3만 명, 3만 명. 3만 명. 그들이 세종인성학당 홈페이지 가보니까 괜찮던데요. 그게 뭡니까? 파워링크라는 거예요. 파워블로그, 파워카페. 그거 막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엄청난 그 파워의 힘이요.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나도 그 아는 형한테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가보니까 좋더라고. 문자가 공짜니까. 하나 없는 백은 없어요.
일을 무시한 사람은 일을 무시한 사람은 억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 하고 내가 한 명이라도 문자 날리고 전화하고 명함 전달하고 명함들 가지고 다녀야 된다니까. 명함 그거 전부 다 팽개치죠. 이거 명찰도 잘 안 달고 다닐 좀 명찰도 이거 그냥 멍땅한 낮에도 달고 다녀야 돼요 원래는. 내가 아직 그 용기가 없어. 나는 달고 다녀야 되겠다는 애. 왜? 이걸 달고 다니면 말을 걸어요. 미소 그날 지하철에서 에? 이걸 보고서 은경이 그걸 보고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말이 명함 가져가가지고 용인사는데 우리 회장님 갖다 드린다고 했다잖아. 용인의 회장님이 누구요? 용인은 자연농원이 있어. 자연농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그 이건희 회장 갖다 줄지 어떻게 하냐고. 그거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요. 지성이라는 건 지극정성을 드릴 것 같으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거 이건희 회장이 지하철에서 우리 누가 받아가지고 이걸 가져왔다는데 그건 뭐냐고 한번 방문한다고 올지 어떻게 알아? 하이, 황당한 얘기 같지만 그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리를 얘기하는 거. 원리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어요. 스스로가 기피하는 자는 절대 하늘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70을 바라보는 내가 뛰어봐야 기력이 뭐가 속도감이 있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악을 써요. 부모들 힘쓰고 우리 학생들 이번 주간에 내가 이런 거 얘기할 테니까 다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짜의 축대를 쌓는 것이고 견고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오늘 우리 홈페이지 개통 기념 새벽종 좀 늦었지만 제가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 깊이 새기고 음미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세종인성학당이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젊은 날 한때가 아니라 왜 학문은 영원한 거니까 많이 생각해 보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